관세 역풍 강타, 미국이 무너진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와, 2025년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3%입니다. 시장의 예측치보다가 월등하게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예측치는요, 그래도 0.4%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0.1%다. 마이너스 0.1%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0.3%까지 꼬꾸라졌습니다. 이게 연율 계산이거든요. 연율 계산. 여러분 그 앞전을 보십시오. 2024년 4분기가 2.4% 성장을 했고요. 3분기는 3.1%, 2분기는 3.0%, 2024년 1분기는 1.6%예요. 거기에 비하면 마이너스 0.3%라는 것은 진짜 충격이죠. 그만큼 말입니다. 트럼프 관세는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의 무역 수지가 좋지 않았고 그 바람에 내수가 무너졌으며 그 바람에 경제 전체가 고용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이 꼬꾸라졌고요. 문제는 앞으로 더 꼬꾸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자칫 잘못하면 트럼프 관세는요, 세계 경제의 침체,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의 대공황까지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장난 아니죠. 저는 여러분 시장을 볼 때 굉장히 냉철하게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대로라면요, 1분기가 마이너스 0.3%죠. 2분기는 더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된다는 거거든요. 2분기 연속 침체가 오면 기술적 침체라고 해서 침체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3분기, 4분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무너진다, 미국이 붕괴한다, 이 말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미국이 무너진다, 미국이 붕괴한다, 이 말은 여러분 세계 경제가 위험하다,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 이 말과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보세요. 2020년 2분기에 마이너스 31.4%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3분기에는 33.4%가 올라갔어요. 쉽게 말하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V자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일어날 미국 경제에서는요, 저성장이 시작이 된다. 이 저성장은 결국 미국 경제 전체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세는요, 보편관세 10%도 높은 겁니다. 여기에다가 상호관세까지 매기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미중 충돌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대로면요, 중국에서 제조한 상품들 미국 시장으로 못 가거든요. 갈 수도 없고. 그럼 미국 시장은 어떻게 돼요? 예, 마트마다 진열대가 텅텅 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단 미국의 무역 적자 추이를 보면 1월에서 3월까지요 4,161억 달러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지금 이대로 가잖아요. 여기다가 4를 곱해야 되잖아요. 4분기까지 가야 된다니까. 4를 곱한다고 하면 1조 6천억 달러가 돼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난리 날 겁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그동안 많이는 났던 적은 있지만 2022년 9,448억 달러, 2024년 작년에 9,184억 달러,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1조가 넘어간다 그러면 미국 경제 버텨낼까요? 제가 봐서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이라고 해서 무역이 적자가 나도 뭐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적자 규모가 너무 커지면요. 거기에 대한 충격파도 그만큼 더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무역 적자가 장난 아니라는 거.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무역 적자가 이만큼 나면 미국 입장에서는요. 수입도 해야 되고 수출도 해야 되는데 수입 가격이 지금 비싸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출은 그만큼 더 못하게 되는 거고. 그죠? 수출은 중국도 미국의 제품에 대해서 125%를 매기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해서 145%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수출하고 싶어도 중국에 막혀서 수출이 안 되는 거고 중국의 어떤 싼 가격을 수입하고 싶어도 수입이 지금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폭이 커지고 그러니 벌써 조짐이 나타납니다. 예, 매일매일 고용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고용지표마다 최악이에요. ADP라고 해서 예, 민간 고용에 대한 부문이거든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민간 예, 고용 정보 업체가 측정하는 미국의 예, 쉽게 말하면 민간 고용의 수입니다. 그런데 2025년 4월에 6만 5천으로 떨어져 6만 5천. 지금 말입니다. 2022년 1월 마이너스 30만 1000명. 이때 이후로 최저입니다. 이때 이후로. 이때 이후로 최저였죠. 굉장히 낮죠. 6만 5천 명이라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벌써 왔다는 거예요. 네, 왔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고용 축소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왜 끝이 아니냐. 소비자 신뢰 지수는 코로나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2020년 6월에 86.6까지 떨어졌었거든요. 2025년 4월에는 86까지 떨어졌습니다. 86.6하고요. 86하고는 차이가 나죠. 지금 그만큼 소비자 신뢰가 떨어져서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안 쓴다. 지금처럼 이렇게 돈을 계속 안 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경제는 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JP 모건은요.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로 낮췄습니다. 저도 이 지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마이너스 0.3으로 낮췄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도 미국의 성장률 2.1%라고 했거든요. 미국의 의회 예산처도 1.9%, OECD도 2.2%고요. IMF도 1.8%, 피치나 무디스는 1.7%, 1.8%. 가장 낮은 지금까지 전망이 컨퍼런스 보도에서 4월 달에 1.6% 전망했거든요. 그런데 JP모건 투자은행입니다. 투자은행에서는 마이너스 0.3% 지금 전망했어요. 이 정도만 무너진다고 봐야 되죠. 올해 전체가 미국 경제가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무너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함이 계속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침체 확률도 지금 굉장히 높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보면 미국이 무너진다는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정반대로 나오죠. 오늘 블루칩 중심인 다우산업지수 7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0.35% 올랐고요. 141.74가 올라서 4669.36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당시 말입니다. 경제성장률을 발표를 할 때는 4만이 깨졌어요. 그러다가 꾸역꾸역 올라가더니 막판에 확 올라가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0.15%로 마감했습니다. 8.23이 올랐고요. 5,569.06을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약간 떨어졌기는 해요. 0.09% 14.98 17,446.34로 마감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미국 경제 나쁘다.
심각하다. 지금 침체가 들어서고 기술적인 침체에 이어서 올해 전반적인 성장률도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진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오는데 시장은 활활 타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폭락해야 정상인데 폭락하지도 않고 다시 올라간 거니까 진짜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시장은요. 시장은 소비자 물가에 주목한 듯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PCE 물가, 이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거든요. 이게 2025년 3월 달에 떨어졌습니다. 2.3으로. 예. 2024년 12월에 2.6%에서 2025년 1월에 2.5%로 떨어졌거든요. 2월에는 보합세를 이루더니 3월에는 2.3%로 떨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말입니다. 그는 핵심입니다. 핵심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요. 많이 떨어졌어요. 2025년 2월에 2.8%에서 3월에 2.6%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트럼프 관세가 물가를 많이 올릴 줄 알았는데 물가를 안 올렸네? 이거 생각보다 트럼프 관세가 효과가 있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읽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시장은 읽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계속 올라갈 때는요, 뭐라도 자꾸 기대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 지표는 굉장히 나빠진다. 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진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요, 굉장히 나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봐서는 진짜 나쁜 것은 좀 더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성장률은 꼬꾸라져서 최저로 가는데 시장은 그게 아니야. 물가 지표를 보니까 괜찮아. 아마도 전체 성장률을 분석해 봐도 견고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전망까지 나오니까 시장은 달라진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개별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주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떨어지기는 뭐 떨어지겠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니까. 그렇지만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0.79% 회복해서 42,030.08로 마감을 했잖아요. 0.78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르니까 떨어졌던 지수가 결국 올랐어요. 뭐 완전히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런데요. 바닥까지 내려갔던 것이 0.09% 떨어지는 것으로 마감했거든요. 108.92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나쁘지 않잖아요. 완전히 박살 날 뻔 봤는데 그렇게까지 박살이 안 났다는 뜻이니까요. 애플도 조금 올랐습니다. 0.61% 올랐습니다. 212.5달러로 마감을 했어요. 0.61% 올라서. 게다가 여러분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장을 보면 진짜 많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예를 들어 매그니피센트 7 중에 메타부터 볼까요? 메타 주가부터 보겠습니다. 메타 주가는 0.98% 떨어져서 549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알파벳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요. 0.72% 떨어져서 160.89로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1% 올라서 395.2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은요 1.58%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184.42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테슬라 주가도 뭐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테슬라 주가도 3.38% 떨어져서 282.16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주가는 혼조세를 이루었죠. 전체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거 경기 침체 아니야. 마이너스 0.3%지만 아직 물가를 보니까 견고한 흐름세가 있어.
너무 걱정하면서 시장을 보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시장을 지켜보자. 대신에 우리 돈 있으니까 지금은 투자하자. 뭐 그런 분위기가 연속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시장에서는요. 아마 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정부 지출이 감소가 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이루어졌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관세, 트럼프 관세가 시장에 엮이니까 지금 물건을 사재기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미국이 금리 인하기 때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국 경제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금리 인하기에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빚더미에 있는 상태예요. 계속 잘 벌면 다행인데 잘 못 벌면 기업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비를 안 하니까. 아마 그런 영향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펀더멘탈. 기초를 철저히 본 다음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트럼프 관세로 돈을 푸는 거거든요. 관세를 많이 받아서 국고가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시장은요. 반드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